오래 알고 지낸 사이일수록 말이 쉽게 나옵니다. 자식 이야기, 집안 사정, 돈 걱정, 몸 이야기까지 털어놓다 보면 그 자리는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눈 이야기들이 나중에 어디서 어떤 형태로 돌아오는지는 그 자리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노년의 관계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무엇을 꺼내지 않을지를 아는 편이 훨씬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이라서, 오래 알아서, 편해서 꺼낸 말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관계를 바꾸는 일이 반복해서 보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그런 일을 만드는지 생활 속 장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 이야기를 너무 자세히 하는 순간 복지관 뜰에 나란히 앉아있던 두 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무릎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식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한 분이 큰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요즘 좀 어렵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상대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고 그날 대화는 별일 없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이야기는 복지관 안에서 조금씩 달라진 형태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말이 되어 있었고 어떤 분은 그 집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작 말을 꺼냈던 분은 한동안 복지관 나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식 이야기는 꺼내기 쉬운 화제입니다. 오래 살다 보면 자식이 곧 삶의 중심이 되고 자식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가 나만의 이야기로 남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식의 직업, 사는 동네, 결혼 여부, 형편 같은 정보들은 한번 나가면 거두어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자식 이야기를 너무 자세히 하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비교를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 자식은 어떻다는 식으로 맞받아치게 되고 이야기가 경쟁처럼 흘러갑니다. 또는 자세한 사정을 알게 된 상대가 걱정하는 척하며 더 깊이 파고드는 경우도 생깁니다. 처음에는 공감해 주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이쪽 집 사정을 꿰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식 이야기는 자랑이든 걱정이든 반 정도만 꺼내도 됩니다. 잘 되는 이야기를 길게 하면 상대가 불편해지고 힘든 이야기를 자세히 하면 그 내용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자식 이야기는 짧게 꺼내고 일찍 끝내도 됩니다. 자식의 사생활은 자식 것이기도 하니까요. 두 번째, 집안 속사정을 털어놓는 순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과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몇 년을 같은 층에 살다 보면 얼굴도 잊고 말도 트이게 됩니다. 어느 날 한 분이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명절에 오지 않았다고, 아들이 눈치를 본다고, 요즘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웃은 그러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요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 이야기를 다른 이웃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고집스럽다느니 아들이 처가 편이라느니 하는 말들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처음 말을 꺼냈던 분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싶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안 속사정이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밖에서 들었을 때와 안에서 겪은 것이 다르고 오늘 어려운 상황이 내일은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밖으로 나간 이야기는 그 뒤에 어떻게 변하든 처음 들은 형태로 사람들 머릿속에 남습니다. 집안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누군가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는 아주 가까운 한 사람에게만 꺼내도 됩니다. 이웃이나 모임 자리에서 집안 이야기가 길어지면 그 이야기는 반드시 주변으로 퍼집니다. 퍼진 뒤에는 그 이야기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됩니다. 세 번째, 돈 사정을 쉽게 말하는 순간. 동네 카페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를 만났습니다. 커피 한 잔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분이 말했습니다. 연금이 얼마라고, 요즘 통장에 얼마 남아있다고, 자식한테 생활비를 좀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라서 말한 것이었고, 그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모임에서 밥값을 낼 때 그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작은 부탁들이 생겼습니다. 직접적인 말은 아니었지만 형편이 되시니까 하는 뉘앙스가 담긴 말들이 들렸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낸 쪽에서 나중에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돈 이야기는 여유가 있다고 말해도 부족하다고 말해도 둘 다 문제가 생깁니다. 여유 있다는 이야기는 주변의 기대와 요구를 만들고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상대를 불편하게 하거나 동정을 사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이야기를 꺼낸 쪽이 손해를 봅니다. 노년의 돈 사정은 얼마나 있든 공개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연금 액수, 적금, 진명에 자식에게 얼마를 물려줄지 같은 이야기들은 가장 가까운 가족 이외에는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친한 친구 사이라도 돈 이야기는 관계의 결을 바꿉니다. 편하게 만났던 사이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건 대부분 돈 이야기가 나온 뒤부터입니다. 네 번째, 건강 이야기를 지나치게 하는 순간. 병원 대기실에서 오래 기다리다 보면 옆자리 분과 말이 트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가 아프냐고, 어떤 약을 먹느냐고, 이 병원이 좋다더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 자리에서의 건강 이야기는 어느 정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모임이나 만남에서 건강 이야기가 길어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무릎이 얼마나 아프다, 혈압 수치가 어떻다, 요즘 잠을 못 잔다, 어지럼증이 도진다는 이야기가 만날 때마다 반복되면 상대는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모임에서 연락이 뜸해지고 자리에 불렀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못 오는 일이 늘어납니다. 건강 이야기는 나이 들수록 자연스럽게 많아집니다. 몸에서 무언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그 변화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건강 이야기는 듣는 사람에게 무거운 감정을 남깁니다.
듣는 쪽은 공감해주고 싶으면서도 다음에 또 같은 이야기가 이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슬그머니 피하게 됩니다. 건강 이야기는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꺼내도 됩니다. 병원에 함께 가야 하거나 모임에 참석이 어려울 때, 이유를 설명해야 할 때 정도면 충분합니다. 만날 때마다 아픈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면 상대는 그 자리가 무거워집니다. 가볍게 안부를 묻고 가볍게 답하는 사이가 오래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5번째, 예전에 있었던 일을 계속 말하는 순간. 공원 산책로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아는 분을 마주쳤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다가 한 분이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때 동료가 어떻게 뒤통수를 쳤는지, 그 회사에서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 대우를 받았는지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맞장구를 치면서 들었지만 걷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그런 만남이 몇 번 반복되고 나면 그분은 공원에서 그 아는 분의 모습이 보이면 괜히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예전 이야기, 특히 억울했던 일이나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는 말하는 쪽에게는 여전히 생생하지만 듣는 쪽에게는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으로 들립니다. 상대방은 그 이야기를 이미 한 번 들었고 어쩌면 2번도 들었습니다. 3번째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과거의 억울함이나 상처는 나이 들수록 더 선명하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고 그것을 누군가가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꺼내면 주변 사람들이 피로해지고 결국 만남 자체가 줄어듭니다. 예전 이야기는 한 번 꺼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그것을 말한다고 달라지는 상황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관계를 이어가게 합니다. 6번째, 남의 형편을 보고 함부로 말하게 되는 순간. 복지관 교실이 끝나고 몇 분이 함께 걸어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분이 말을 꺼냈습니다. 저 집은 요즘 살림이 많이 나아진 것 같다고, 얼마 전에 새 가방을 들고 왔더라고. 그 나이에 저렇게 다니는 걸 보면 자식들이 잘 챙겨주는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다른 자리에서도 돌았고 어느 순간 그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자기 얘기가 오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그분은 그 뒤로 복지관 교실에 얼굴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남의 형편을 보고 말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추측에서 시작됩니다. 새 가방을 들었다고 해서 형편이 나아진 것인지, 잘 차려입고 다닌다고 해서 자식이 잘 챙겨주는 것인지는 겉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추측이 말로 나오는 순간 사실처럼 퍼집니다. 그리고 처음 그 말을 꺼낸 사람의 입이 가볍다는 인상이 남습니다. 남의 형편 이야기가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잠깐 멈춰도 됩니다.
그 말이 당사자에게 전해진다면 어떻게 될지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 꺼내지 않게 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채로 두는 것이 때로는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말은 한 번 나가면 거두어 들릴 수 없습니다. 노년의 관계는 많이 털어놓는다고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지켜줄 때 오래 갑니다. 가볍게 꺼내도 될 이야기와 끝까지 안고 가야 할 이야기를 구별하는 것, 그것이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한 지혜입니다.